네,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. 렌트푸어가 서울에만 31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서울시의 대응방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.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렌트푸어다. 이거 말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개념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? 어떤 네, 거죠? 이제 우리말로 바로 직역을 하면 네. 이 집세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죠. 네. 네, 이 집세를 내고 나면은 사실 그 저축할 여유가 없는 이런 그 이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. 주로 이제 그 가구주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. 네. 이 구체적인 기준은 그 두 가지 잣대가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그 소득 대비 이른바 그 임차비 비율로 이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. 임차료, 즉 월세와 그 보증금 조달을 위한 네. 대출금의 그 원리금이 전체 소득의 30%를 넘는 경우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. 또 다른 기준은 이제 그 자녀소득 그 산정 방식인데요. 네. 주택 역시 임차료와 이 보증금 마련을 위한 그 대출금 원리금을 이제 상환하고 나면 네. 상환하고 남은 소득이 말하자면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 가처분 소득이 이른바 그 최저 생계비에 이제 못 미치는 경우를 이제 뜻하고 있는데요. 특히 이제 후자의 경우 네. 구체적으로 그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서 그 렌트푸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국적으로 렌트푸어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금 더 빠르게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. 이 수도권에 얼마만큼의 렌트푸어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는지 좀 알려주시죠. 네, 뭐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우스푸어 아니면 네. 렌트푸어 뭐 둘 중에 하나에 뭐 속한다고 해도 집세 내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하나 뭐 대출 원리금 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이런 분들인데요. 이제 서울연구원이 그 지난 7일 렌트푸어 그 이슈에 따른 서울시 그 대응 방안이라는 이제 보고서를 좀 내놓았습니다. 네. 여기를 보면은 2012년 기준 그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그 30%가 넘는 임대료 그 과부담 가구는 약 그 26만 7천 가구. 네. 서울 전체 가구의 한 7.6%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. 또 이제 네. 이 남는 소득이 그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로 네,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자녀 소득 그 기준으로 보면은 31만 1천 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조사가 됐습니다. 전체 그 8.8%에 이르는 수준이죠.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렌트푸어는 비단 그 저소득층만의 그 문제가 아닌데요. 네. 왜냐하면 그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 렌트푸어 중 한 62% 정도는 이른바 그 소득 10분위 가운데 그 4분위 이하인 이 저소득층이었지만은 7분위 이상의 그 고소득층도 무려 19.8%, 즉 맞네요. 20% 가까이 그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래서 그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 렌트푸어가 100가구당 한 8가구 정도 된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. 이 렌트푸어 그 증가 비율 얼마나 되느냐?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그 정확한 이제 통계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. 네. 이 전국 단위 그 통계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국토교통부의 그 2012년 이 주거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소득의 그 30% 이상을 집세로 쓴 그 임대료 좀 과부담 가구, 전국적으로 2010년,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비해서 무려 25.5%가 이제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된 바 있습니다. 네. 통계에서는 8%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네. 더 되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제 그렇죠. 주변에는 뭐 많은 네. 것 같아요. 평론가님도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30% 이상씩 다 렌트비나 부동산 대출 원리금 갚는 데 쓰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하여튼 간에 이 저소득층에서부터 고소득층까지 광범하게 퍼져 있다. 그 원인이 어떤 겁니까, 이렇게? 네,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문제죠.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집값이 너무 지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데 이제 가장 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. 어쨌든 뭐 가장 큰 요인으로는 그 부동산 경기가 그 장기적으로 그 침체 상태에 빠지면서 전세 수요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런데 정작 그 전세 공급 물량은 상당히 좀 그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 전세 가격 폭등, 즉 그 전세 대란이 이제 일어났고요. 네. 이에 따라서 그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전세 가격, 이 주택 매매 가격의 60%에서 한 70% 정도도 그랬죠, 굉장히 네. 좀 많다. 이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네, 80% 이상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어떤 경우에는 뭐 전세 매매 가격이 한 90%, 거의 뭐 100%에 그 육박하는 이런 경우도 그 적지 않다고 그러죠. 네. 게다가 그 이제 그 전세 방식,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를 내주는 방식이 과거에는 그 전세 보증금, 그 주로 그 전세 위주였는데요. 네. 그러나 이제 그 월세 방식, 즉 그 일부는 뭐 전세 보증금을 받지만 일부는 또 그 월세로 받는 이런
이런 방식으로 그 대거 전환되면서 네. 세입자의 그 세부담이 훨씬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. 집 없는 사람만 억울한 거예요. 전세금이 뭐 매매가의 90% 이상이 되니까 차라리 이럴 바엔 사는 게 낫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렌트푸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선거 당시에 참 많은 공약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네. 그 공약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죠. 네,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 때 그 목돈 안 드는 전세를 이제 그 공약으로 좀 네. 제시한 바 그렇죠. 있었죠. 예. 그리고 그 지난해 4월 1일 이른바 그 4.1 그 부동산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하면서 렌트 푸어 지원 정책도 이제 여기에 이제 함께 제시를 한 바 있는데요. 네.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 세입자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 전세 대출을 이른바 그 담보 대출로 바꿔주는 이런 방안을 이제 큰 방향으로 이제 그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또 그 전세 자금의 그 대출 한도를 좀 더 이제 확대해 주겠다. 네.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. 어. 이 구체적으로는 그 집주인 그 담보 대출 방식과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을 이제 그 도입을 했습니다. 네. 이 집주인 담보 대출 방식은 대출 이자를 그 세입자가 그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제 금융기관에서 주택 담보를 해서 그렇죠. 대출을 네. 받는 이런 그럼 이제 방식이죠. 그 집을 빌리는 사람들은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런 거 그렇죠. 아니겠어요? 그리고 이제 보다 싼 이자로 말하자면은 대출금을 이제 할 수 있어서 좋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.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걸로 그렇죠. 기억하는데. 근데 또 집주인들은 그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아니 왜 자기가 굳이 그렇죠. 뭐 들어오는 사람들 많은데 여태까지 그렇게 굳이 해오지 않았으니까. 또 네. 이걸 일단 담보를 일단 그 맡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상당히 높죠. 그래서 네. 이제 이를 위해서 뭐 집주인에게 그 대출에 대한 소득세 뭐 비과세 감면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이자 납입액의 그 40% 정도를 소득 공제해준다거나 이제 이런 안들을 내놓았습니다만은 혜택을 주는 거군요. 네. 그러나 사실 이제 그 반응은 좀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이런 양상이죠. 또 하나는 그 이제 세입자의 그 전세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그 금융회사에 그 양도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그 저리에 그 전세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안들을 이제 내놓았고요. 네. 그리고 그 지난 8월 이 목돈 안 드는 전세 2라고 하는 이제 상품을 내놓았습니다. 네. 이른바 뭐 그건 행복 어떤 전세라는 겁니까? 걸 하나 내놨고요. 그리고 9월 말에는 그 목돈 안 드는 전세 1 이제 그 드림 전세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요. 1과 2의 그 상품이 이제 그 출시 일시가 좀 서로 좀 뒤바꾼 감 좀 그러네요. 앞뒤가 8월에 좀 2가 바뀌어졌죠. 9월에 원이래. 네, 앞서 말씀드린 그 행복전세라는 것은 세입자가 일반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그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상품인데요. 이 드림 전세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주인이 전셋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이제 이자를 내는 방식이고요.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. 네.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이 그 드림 전세 방식이었죠. 그러나 네. 이 드림 전세 방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좀 별 그 반응을 기대에 좀 크게 좀 못 미치고 있고요. 이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역시 미분양 아파트를 좀 전세로 내놓기 위해서 이 건설사들에서 일부 좀 활용을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이용하는 경우는 좀 그리 많지 않아서 네. 사실 이제 그 정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말하자면 전세 이 월세 시장을 바꿀 만큼 네. 좀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합니다. 그 하여튼 지금 전세 문제 때문에 대란이다. 계속 전세값은 폭등하고 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대책을 내놨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.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? 네. 자, 그럼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좀 뭐 연구를 한 게 있습니까? 네, 이번 그 서울연구원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요. 네. 물론 이제 이 정책들이 얼마나 제대로 이제 실현될 수 있느냐는 것은 이제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. 또 다른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. 우선 이제 그 내놓은 정책의 방향을 보면 네. 구체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좀 제시하고 있는데요. 우선 그 가구 특성별 임차가구 지원책을 이제 구축하는 방안을 좀 말이 제시를 하고 어렵네요. 있습니다. 어떤 겁니까, 이건? 그러니까 이 가구가 네. 그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좀 자금 여력이 있느냐 아니면 상당히 그 말하자면 이른바 소득 상위에 속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네. 각기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 소득에 이런 따라서 얘기인데요. 이렇게 하겠다 그렇죠. 이런 거예요? 이 소득이 굉장히 그 적어서 네. 임대료 부담 능력이 아예 없는 네. 이런 아주 그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이제 주택 바우처라고 있습니다.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원하는 거죠. 네. 네, 그래서 좀 지원을 하도록 하고요. 네. 일정한 임대료 지불 능력이 있는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그 대거 공급하겠다. 이제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. 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는 네. 이 분양 전환이 가능한 분양, 10년에서 20년 그 기한에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나 혹은 공공 분양주택을 좀 공급하도록 하겠다. 이제 네. 이런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.
이제 이를 위한 그 주요 지원 정책으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했고, 네. 이 아주 고소득층이지만 렌트 푸어들 있다고 네, 하지 아까 한 않았습니까? 20% 정도 네. 있다고. 네. 네, 그렇죠. 이제 전체 이제 렌트 푸어의 한 20% 정도인데요. 네네네.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는 저리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적극 좀 지원하는 장려하는 그들은 이제 방안으로 상환 가겠다. 능력이 있는 분들이니까. 있으니까 이제 좀 어지간하면 이제 그 좀 집을 하나씩 좀 사시오.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네. 거죠. 네. 이 같은 그 가구 소득 맞춤형 그 정책 추진을 위해서 네. 이 가구수 대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한 10% 정도로 하겠다. 그게 핵심 관건이겠네요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전체 서울에 있는 총 가구의 10% 정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좀 하겠다. 이제 이런 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요. 이와 함께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의 그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를 좀 재정비하고요. 또 그 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 이 민간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서 활용하는 방안. 또 민간 토지 임차형, 민간의 토지를 좀 빌려서 공공주택을 만드는 방안. 혹은 이 공공사업형으로 민간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. 이런 다양한 이 민간을 활용한 그 공공임대주택 그 건설 방식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핵심이다.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렇죠. 같네요. 네. 이와 함께 이제 기존의 임차인 보호 또 그 전월세 시장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는 이 계약갱신권 말하자면은 지금은 이제 2년에 한 번 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다음에 더 올려달라고 하면 좀 어쩔 수 없이 집을 좀 내놔야 되는 이런 형편이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별일이 아주 크게 계약을 파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차인이 원하면 최소한 1회 혹은 2회 정도는 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 좀 꼭 좀 됐으면 좋겠네요. 이 계약 갱신권을 좀 보장하는 방안을 네. 좀 제안을 했고요. 임대차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랄까 표준 임대료를 좀 네. 제시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네. 제시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응 방안들을 살펴봤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문제 해결이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네, 글쎄요. 이제 부동산 시장 사실 이야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만 네. 그러나 이제 크게 이 부동산 매매 시장의 위축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계속될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. 이제 지난해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좀 활성화를 위한 그 부동산 특별 대책을 이제 그 뒤에도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?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이전처럼 활성화될 것이다.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. 그렇습니다. 이런 네. 전망이 좀 많고요. 또 이제 그 전월세 그 임차 방식, 이 월세로 이제 크게 많이 바뀔 거라는 네. 게 지배적이죠. 이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그 급격히 바뀌고 있다는 점, 이 점에 좀 특히 이제 그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. 네, 이제 그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네. 그 지난해 그 주택 월세 거래량이 그 총 137만여 건, 그 한 해 전보다 무려 그 20%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.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것이다. 네.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평론가님,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%가 넘었다 그래요. 그러나 자가 점유율은 54%요? 반이 네. 좀 넘은 것 같은데. 그거 왜 그런 겁니까?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. 네, 그렇죠. 그 이제 말하자면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요. 그 대신에 부럽네요. 서울 같은 경우는 네. 그 자가 보유율이 그 40%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그러니까 10가구 중에 6가구 정도가 사실은 자기 집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요즘 그 집 장만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럼요. 한 10몇 년, 20몇 년 있어야 집을 이제 장만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. 네. 임대인 위주의 그 전월세 시장, 전월세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. 서울시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늘려서 네. 전월세 시장 자체의 흐름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게 좀 잘 좀 됐으면 좋겠네요. 그렇죠? 네,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.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